여러분은 질투심 많고 숨겨진 본성이 못된 사람들을 보셨나요? 이런 사람들은 질투의 정도가 도를 지나쳐서 자신보다 잘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를 악물고 뒤에서 이간질하려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질투심 많고 본성 못된 사람들의 9가지 특징과 대처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구절절 사연 늘어놓는 사람 조심하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켠에 동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불쌍하다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이 점을 잘 아는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쌍한 이야기를 하여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고 자신을 지지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도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어 상대의 관심을 끌고 동정을 기반으로 친해지려 한다. 이들은 동정심을 잘 이용하여 실수를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 상황에 맞는 불쌍한 이야기를 꺼내어 상황을 모면한다.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다거나 가족에게 서러움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대하게 봐준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다. 동정심에 눈이 멀게 되면 사람은 착한데 사정이 있어서 그래라는 식으로 그들의 실수를 넘어가게 된다.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현재 행동과 말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과거의 사정이 어떻든 그것이 그 사람의 착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과거의 고통은 과거일 뿐 현재 그 사람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사람은 현재의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기를 쓰고 아니라고 말한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들은 남들의 의견에 반대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뒷담화를 하기를 즐긴다. 이들은 누군가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반대로 말하며 그 사람의 의견을 깎아내린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거 괜찮지 않아 라고 물으면 그게 뭐가 괜찮아? 너희 눈이 이상한 거야 라고 비판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뒷담화를 통해 화를 푼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그저 일시적으로 기분을 나아지게 할 뿐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부정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결국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자신을 고립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세 번째, 남의 실패를 고소해야 한다. 남을 헐뜯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긴다. 그들은 누군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위로하기는커녕 속으로 기뻐하며 더 많은 실수를 바라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신경을 쓴다. 이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려 한다. 남도 나처럼 실패하느라고 생각하며 편안함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아서 계속 남을 헐뜯고 뒷담화하게 된다. 결국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시킨다. 만약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니 남의 불행을 바라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말 지어내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말을 지어내서 남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능숙하다. 그들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 속에 약간의 진실을 넣어 사람들이 쉽게 속게 만든다. 이들은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즐기기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 사람 일방의 말만 듣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을 만한 정보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 남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한 후 그 사람이 믿을 만하지 않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항상 조심해야 하므로 피곤할 뿐이다. 5번째, 남의 작은 실수도 부풀려서 말한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은 남의 실수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을 즐긴다. 그들은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너는 왜 그것도 못해 같은 말을 자주 하여 상대방을 무능하게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약함과 두려움을 감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믿어야 한다. 남의 비난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라. 6번째, 주변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 우리 주변에서 속내를 감추고 있는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위주로 인간관계가 돌아가기를 바라기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주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미워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과 이간질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가끔은 자신이 가진 힘을 쓸 때도 있고 뒤에서 교활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말을 하는 방식에서 알 수 있다. 이들이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더라도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항상 자신을 피해자라고 얘기하며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시작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에 점점 안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된다. 이들은 자신을 동정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표적이 된 사람 주위의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힘들게 만든다. 이들은 누군가와 서로 잘못하여 같이 다퉜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잘못한 것은 쏙 빼고 표적이 된 사람을 최대한 나쁘게끔 만들 만한 이야기를 엮어서 말하기를 잘한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의외였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들었다며 자기는 피해자라는 식으로 불쌍한 척하고 상대방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의외였다. 힘들었다 같은 말은 상대에 대한 인상을 순간 나쁜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그와 동시에 자신은 착해서 당했다는 인상을 준다. 이간질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을 곁들인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실수했나봐. 착한데 나하고만 잘 안 맞나봐 같은 식으로 자신은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에 남 험담한다는 이미지도 없애가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킨다. 사람의 심리란 보통 강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마음이 가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런 심리를 잘 조종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을 위로해준다면 말 안 한 게 있는데 사실은 말이야라는 말과 함께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신나서 더 떠들어댄다. 이간질을 한 사람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졸하고 못된 사람인 게 분명하지만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다른 사람을 따돌리려는 사람 역시도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양쪽 모두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하지만 그저 일방의 말만 듣고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휘둘리기만 하는 것이며 이간질하는 사람의 입속을 채워주고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양쪽 모두의 얘기를 듣지 않고 올바르게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저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7번째, 쓸데없이 잘해주려고 한다. 이간질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 간의 사이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데 능숙하다는 것이다. 첫 만남인데도 과할 정도로 싹싹하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챙겨주는 등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잘해주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와 안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라면 꺼내지도 않을 자기 속 얘기도 서슴없이 꺼내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듯한 태도로 호감을 사기 위해 가깝게 다가간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가 됐을 때 이때부터 하소연을 가장한 이간질을 시작한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어느 정도 얻었다고 판단하면 마치 자기가 더 화가 난다는 듯 누가 너를 험담한다더라. 너를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다른 사람들은 이간질 잘하는 사람의 과한 친절로 인해 그 사람은 바보같이 착한 사람, 친화력 있는 사람, 정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에 그 사람의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도 어느 정도 이미 믿고 들어간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만 싹싹한 사람들과 진짜 마음 따뜻한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은 누가 실제로 뒤에서 욕한 것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전하면 상대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하기에 조심스럽게 말하거나 못 들은 채 하는 일이 많지만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은 남이 상처받는 것엔 관심 없고 자기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관심이 있다. 그렇기에 이간질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싹싹하게 굴고 어느 정도 내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자기 말에 공감하지 않고 반박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간질의 대상을 바꿔버리고 그동안 잘해줬던 사람이라도 거리낌 없이 인간관계에서 따돌리려고 한다. 그렇기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과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무작정 좋은 사람으로 보고 모든 말을 다 믿어주지 마라. 8번째,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비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더 과장되게 부풀릴까 고민하며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비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너네가 모르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라는 식으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에 남의 비밀을 들었을 때는 우월감마저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는 것이 무척이나 괴롭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우월해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남을 깎아내려 자신의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남의 약점이나 단점, 비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인간 관계에서 대단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과 거리를 두고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이들을 피하기가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말을 조심해야만 한다. 그들은 소문과 비밀을 퍼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있거든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거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해야 한다. 9번째, 그들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린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중심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같은 동료들과 있을 때도 은연중에 자신이 가장 돋보이고 싶어하고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무조건 내가 중심이 돼야 한다 생각하고 자신이 중심에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물론 이렇게 돋보이고 싶어하는 성격 자체는 남들 눈에 꼴보기 싫을 뿐이지 그 자체로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돋보이지 못하면 오로지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만해 보이는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위로 올리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성격이 지나치지 않다면 그나마 조금씩 달래가며 지낼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성가신 것이 사실이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을 달래가며 굳이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성격이 과하면 친구들끼리 만나게 됐을 때 모든 분위기가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 버린다. 자신보다 잘 나가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며 깎아내리고 뒤에서는 이간질을 하며 기어이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매번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그 사람 기분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남들 앞에서 깎아내릴지도 모르기에 그런 사람과 지내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는 다른 사람들이 맞춰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조차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상 자신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이 뛰어나기에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나쁠 거라는 생각조차 없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더욱 심해지면 결국 친한 친구마저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아무리 손절 신호를 보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게다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주도하던 사람도 만약 주변 사람들이 이에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거나 본인에게 무조건 동조해주고 맡긴다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위주로 상황이 돌아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굳어져만 간다. 누군가는 이런 성격을 보고 남자다운 성격이니 화끈한 성격이니 하며 근성이 있고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런 성격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로 여기는 것이고 친구들과 이기고 지는 것을 따져서 상대방을 부하처럼 부리는 관계라고 부르는 게 적당하다. 이런 사람은 내로남불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본인은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남들 앞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것은 절대 못 참는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격한 증오를 느끼며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남을 비웃고 매번 저지르는 무례를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두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기에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굳이 힘들게 어울릴 필요가 없는데 대다수의 착한 보통 사람들은 정 때문에 그 사람이 무안할까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만 한다. 반면 절대 놓치지 말고 평생 가야 할 사람의 경우는 이와 다른 성품을 보여준다. 이들은 절대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남을 높여주려고 한다.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도 그저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런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지만 이런 성품에 감동받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서 높여주기까지 한다. 앞서 말한 지 밖에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 하기에 적이 생기고 속으로는 다들 인정하지 않지만 남을 배려하며 높여주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으며 높아진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느냐 존중하느냐의 차이이다. 한마디로 배려의 차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인간관계의 지혜들을 살펴보면 사람을 살피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권력을 줘보라고 한다. 마냥 착해 보이는 사람마저도 추켜 세워주니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걸러야 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추켜 세워주면 기고만장해지고 상대를 쉽게 여긴다. 자신에게 힘이 생긴 것 같으니 그동안 착한 얼굴이라는 가면 속에 은밀하게 숨겨왔던 못된 마음을 편하게 드러낸다. 우리는 상대가 이런 사람인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이런 마음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지금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 감사하고 오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곁에 있다면 거리를 두시고 절대 어울리지 말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